네,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이라서 파이 영상 뭐 하나 만들어 올립니다. 파이가 좀 이렇게 봐서 지금 뭐 18개월간 이제 쭉 내려왔지만 이제 앞으로 쭉 오르는 걸 보려면 한 60일에서 130일 정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아무튼 뭐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방식이 이제 이런데요. 60일에서 그러니까 두 달에서 네 달 사이, 그러니까 이제 9월 혹은 11월 정도 되면은 그걸 이제 깨어남의 경사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벌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차트라는 게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그 사회 현상, 그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서 그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 늦게 아는 사람에 따라서 개별적인 심리하고 이제 집단의 심리 같은 게 같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뭐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고 요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겠지만 호재가 막 나오는데 떨어진단 말이죠.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금융시장은 미래의 상황에 대한 현재의 가격이기 때문에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현재 가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지 뭐 호재가 나왔다 어떻게 나왔다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가 좀 어려운 거고 마침 오늘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환율 조작국은 아니더라도 환율을 관찰해야 되는 국가로 한국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됐던데 사실 한국도 깝깝하죠. 이게 지금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경상수지 흑자가 중국의 한 70% 정도 되는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나올 것 같은데 환율은 엉망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과거 같으면은 한 1달러가 1,000원 정도 가 있어야 되는데 1,200원도 아니에요. 1,000원 정도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1,400원, 1,500원 가 있으니까 참 막막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났는데도 그게 원화로 안 바뀌느냐? 한국에서 할 일이 없어요. 한국에서 할 일이 없어. 예전에는 기업들이 돈을 벌으면 이게 낙수 효과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낙수 효과가 없는 거야. 근데 외국에서 돈 벌어서 외국에서 쓰는 거야. 또 있는 사람들까지 달러 사갖고 나가는 판이야. 내보내 코인 사갖고 내보내는 판이야. 그러니까 참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막막하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껍데기는 멀쩡하고 뭐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명절마다 해외여행 다녀서 그 사람들 등 따시고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은 골마가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이 지금. 여기서 참 정치하시는 분들도 깝깝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저도 이런 거 다 알기까지가 정말 환갑진갑 다 지나갔고 이제서야 이제 맥을 잡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거를 파이코인에 대입을 하고 세계 경제에 대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돈그룹 만들기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하는 거죠. 파이 네트워크 통해서 공부하는 거는 정말로 뭐 너무 좋은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시나리오 A, B, C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가격대 77센트 바닥 찍고 뭐 10센트 갔다가 뭐 9센트 갔다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런 정도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은 요런 정도에서 박스권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한 3.5개월에서 4개월, 10월 중순에서 한 11월 정도 가게 되면은 거기서 깨어남의 경사길이라는 게 생깁니다. 계몽의 경사길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시나리오 B가 돼서 뭐 완만하게 이렇게 좀 상승한다. 그러면은 한 60일에서 80일 후인데 10센트 선에서 회복이 돼서 하는 건데 이것도 아무렇게나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과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돈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관망세를 보이는 거냐, 안 그러면 조용한 매집에 들어갈 거냐, 이거가 지금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느냐, 조용한 매집을 해서 에너지 축적을 하고 있느냐, 이게 시나리오 B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이게 2달에서 한 3달 정도 걸리는 겁니다. 움직인다라고 하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움직일 거예요. 분명히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사는데 2-3달 걸리는 거예요. 트레이더들한테 시켜서. 저도 이제 10만 파이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 나눠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서로 올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창구도 단일화하게 하면서 이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가 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건데, 거대한 자금들이 좀 움직일 때, 이게 집단 심리죠. 그러니까, 이 집단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요 시나리오 B가 지금 진행 중인 거로 봐요. 저도. 진행 중인 거로 봐요. 여기 60일에서 80일 정도 벌릴 겁니다. 그래서 60일에서 130일 정도로 제가 잡은 거고, 시나리오 C는 급반등하는 스파이크가 팍 일어나는 건데, 글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 낙폭이 갑자기 툭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오르면 또 한 힘이 없는 거죠. 이게 시장을 좀 아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먼저 보면 이제 파이를 우리가 거꾸로 보게 되면 요즘 이제 스페이스 X라든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거 보면은 파이코인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울을 가지고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2에 상승했을 때는 정말 기대감의 정점이죠. 모든 게 이렇게 돼요. 기대감의 정점이 오고, 그 다음에 환멸의 계곡이라고 해요. 환멸의 계곡으로, 정말 김새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대감의 정점에서 소위 포모라는 게 나와요.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무한한 상승, 과도하게 막 희망이 되죠. 여기서 군중심리가 지배하고 이성적인 평가나 아니나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스페이스X를 미래 어셋에서 나스닥에서 상장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라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막판에 박현주 회장이 안 한 것 같아요. 박현주 회장이 그런 거 굉장히 잘해요. 집단 심리, 군중 심리랑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지금 박살 났잖아요. 군중 심리가 지배하는 단계에 같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점에 왔다가 이제 환멸의 계곡에 빠져 있는 거고, 지금 스페이스X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 환멸의 계곡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재료가 어떻고 별의별 소리가 나오도 이미 환멸의 계곡에 빠져 있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언젠가는 회복하겠지. 누구야, 최태현 회장도 좋습니다. 사두면 좋습니다. 제 친구도 5년이면 한 200만, 그런 게 언젠가는 회복되겠지라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부정, 시간 고문,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듭되는 손실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파이코인에서 1불 이하에서 참 많이 겪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지루함과 포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조차 없어요. 무감각해요. 항복하는 상태예요. 여기서는 투기적인 수요가 완전히 무관심과 침묵이에요. 이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차트 자체가 인간의 개별적인 심리와 집단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무관심의 침묵 상태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무관심의 침묵 상태인데, 여기서 계몽의 경사길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계몽의 경사길은 두 군데서 있는데, 이게 언제쯤 나올 것이냐를 제가 보니까, 이게 짧게 보면 60일, 길게 보면 130일 사이에서 계몽의 경사길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뭔 소리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스페이스X예요. 스페이스X가 6월 12일 날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팍 올라갔다가 200불 찍고 뭐 지금 반토막 났죠. 118불로 이렇게 됐죠. 이게 막 왜 한국만 뺐느냐, 왜 우리 펀드만 안 하느냐, 이게 포모 현상이 나온 거죠. 처음에 나만 소외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그냥 펀드들, ETF들 뭐 다 들어갔죠. 이건 뭐 안 하고 못 빼기는 거죠. 펀드들도 군중 심리가 지배하는 단계니까 여기서는 이성적인 가치 평가보다는 야 미래어셋도 하고 뭐 독일도 하고 일본도 하고 너도 하고 너 왜 안 해?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이 그냥 못 먹어도 고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요. 2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 개별 종목을 봐도 그렇고 이런 이제 이렇게 ETF로 해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되죠. 여기서도 이렇게 꺾일 때 뭐가 생기냐면 계몽의 경사길이 생깁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꺾일 때도. 이 꺾이는 것과 지금 여기서 파이에서 기다리는 계몽의 경사길도 같은 것에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거든요. 코스피가 여기서 계몽의 경사길을 만나갖고 이렇게 오르고 지금 이제 다시 또 계몽의 경사길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거죠. 이 단계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단계를 파일을 지금 제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계산해 보니까 이제 60일에서 한 130일 정도, 2달에서 한 넉 달.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9월 말부터 11월 말 이 정도로 이제 뭐 다들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게 파이는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 보면 뭐 반등할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뭐 엘리어트 파동이론 공부하고 하는 사람은 사긴 사겠다. 그렇지만 아직은 뭐 얼마 오르더라도 본격적으로는 안 사는 게 맞죠. 뭐 사도 되는 사람이 있고 사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거랑 다르게 파이코인은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앞으로 S&P 500처럼. 이 한국의 코스피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한국의 코스피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화폐가 되겠어요? 이 S&P 500처럼 울렁울렁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여야지 화폐가 되는 거고 교환 가치가 있고 안전 가치가 있고 이게 230개에도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한국처럼 이렇게 막 냉탕 온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화폐로서 실패하는 거죠. 교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장부에 기재할 수가 없고 상인이 받질 않으니까. 이 정도 되면 상인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생각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은 정말로 주도주고 세력주였고 그렇죠. 근데 파이코인은 주도주도 아니고 세력주도 아니지만 이게 올라가려면 주도주와 세력주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거든요. 파이코인도. 그러면 이제 세력주라는 건 뭐냐면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격이 급등할 때는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파이코인이 이제 오픈 메인넷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특정상 지금 에너지 축적 기간에 어떤 고래들, 거대한 자금을 운영한 주체들이 올라갈 땐 안 사고 대중이 절망하고 무관심해서 투매 물량을 던지는 지루한 횡보 구간에서 비공개적으로 물량을 받아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내릴 때, 야, 이거 봐라. 이거 뭐가 좀 괜찮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입추는 아직 안 왔지만 동지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한 거죠. 여기서 거래량하고 대중들은 절망하고 관심도 없고 바닥에서 나오는 투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나오는 투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1불 이하에서 막 나오는 이상하다. 여기서도 나올 게 있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계몽의 경사길이 나오려면은 시간이 이게 좁아져야 되거든. 이게 이렇게 좁아져야 돼. 이게 간격이 좁아져야 돼요. 여기 어때요? 한국 어디간 왜 있나? 이 한국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가 바로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뭐든지 다 평균에 수렴하잖아요. 다들 평균에 수렴을 하는데 이렇게 좁아지는 것처럼 파이도 이게 평균에 수렴하려면 이게 이제 좁아지는 거죠. 언제 좁아져 갖고 저렇게 언제 좁아져 갖고 될 거냐? 이게 60일에서 한 130일 정도 걸리겠다. 이게 세력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차이 다음에 이게 다음에서 주도주가 되려면 길게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 여기 이 매물대 이거요. 이게 아까 이게 1불에서 1불 25가 제일 많거든요. 요거 여기에 있는 매물대 10센트에서 13센트 사이에 있는 매물대를 다 소화할 만큼 물건에 힘이 모여야 돼요. 이게 이래서 이게 넉 달 정도까지로 보는 거죠. 그게 돼야지 나중에 이제 스프링처럼 올라갈 수 있고 그 구간 견뎌내고 이동평균선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올라가고 이게 이제 뭐 악성매물 거진 다 받고 악성매물 시장성 악성매물로 추정되는 것.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덱스 거래소나 이제 거기에다 하게 되면 글로 굉장히 많은 수량이 갈 거라고요. 저도 뭐 거진 다 갈 거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악성 매물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를 끄는 주도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고민인데 이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5,000개를 갖고 있다. 5,000개를 갖고 있으면 몇 개를 덱스 거래소로 보내고 몇 개를 자기가 갖고 있을 것이냐. 가장 좋은 거는 갖고 있는 거는 다 덱스 거래소로 보내고 여유 자금 한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가지고 사고 팔고 연습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거 다 덱스 거래소로 보내고 여유 자금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18개월간 내린 것 같지만 2019년 3월부터 내렸다고 생각하면 7년 내린 거거든요. 7년 내린 거예요. 올라가면 겁나게 올라가죠. 근데 급등하지 않고 아까 이제 미국의 이런 것처럼 S&P 500처럼 이렇게 가겠죠. 다행히 물량도 많으니까. 그래서 참 그동안 생각해 보면 뭐 기대감의 정점에서 환멸의 계곡까지 참 공부 잘했죠. 그래서 이제 계몽의 경사길은 언제 나오나 이제 이걸 한번 뭐 수치적으로 제가 다 계산한 게 있는데 6센트 정도 차이인데 6센트하고 거래량하고 이렇게 쭉 해보니까 60일에서 130일 정도 나오겠구나. 더울 때 뭐 편안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 휴가 가실 분은 휴가 가시고 그냥 저랑 같이 이런 돈 철학도 공부하시고 돈그릇도 만드시고 그러시면은 나중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거죠. 네, 감사드립니다.